화학 반응 중에는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들도 있고, 근데 이건 화학적인 과정이고, 또 물리적인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화학종들이 빛을 흡수했을 때. 오늘 그 포토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속도론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테이블을 갖다 붙여놨어요. 조금 작지? 예. 여러분들 강의 자료가 또는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하고 뭐 비슷한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는 포토케미칼 프로세스고 뒤에 거는 포토피지컬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딱 오지. 앞에 거는 빛을 받아서 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뒤에 거는 화학 반응은 아닌데 하여간 뭔 현상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포토케미칼 프로세스라는 건 빛을 어떤 화학종이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화학종이라는 건 화학 반응을 하는 그 리액션 믹스처 안에 있는 어떤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학종을 얘기해요. 리액턴트겠지,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떠요. 빛의 에너지는, 빛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파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빛은 파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입자로도 또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플랭크 콘스탄트고 요게 그 빛의 파장이고, C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는 그 속도예요.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빛을 웨이브 또는 뭐 포톤이라고 봤을 때 그 포톤 하나가 포톤 입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람다분의 hc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식은 또 이렇게도 쓰지요. h nu 이렇게. 여기서 new는 frequency고, 속도를 웨이브랭스 갖고 나누면 이게 frequency니까 어찌됐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빛을 흡수하게 되면 화학종들이 excited state로 흥분된 상태가 되게 돼요.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excited state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흥분된 상태가 됐고, 그 녀석들을 요 별표 에스테리스크를 붙여갖고 표현할 거예요. 뭐 이거 주르륵 써 있는데 그냥 쭉 봅시다 한번. 요 흥분한 excited state에 있는 요 녀석이 이온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빛에 의해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 그다음에 일렉트론 트랜스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흥분한 A가 옆에 있는 멀쩡한 B한테 전자를 줘서 본인은 산화가 되고 얘는 환원이 되는,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트랜스포가 일어나기도 하고 빛에 의해서. 또는 포토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흥분한 녀석이 쪼개지는 거야. 뭐 대표적인 예가 오존인데, 오존이 빛을 받으면 1180 나노미터 딱 요 빛을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이거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받으면 이것 또는 더 짧은, 저 칠판에 있는 식에서 쓴 것처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포톤의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요 파장보다 짧은 빛을 받게 되면 오존이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로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게 돼. 여기서 말하는 산소 원자라는 다른 말은 뭐라고 불러? 산소 레디칼. 산소 원자 자체가 레디칼이죠. 그 다음에 어디션 리액션. 흥분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요 녀석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사각고리 모양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포토 어디션 리액션도 일어날 수 있고, 앱스트랙션, 뭐 흥분한 놈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결합을 하거나 이런 놈이 있을 때 A하고 B가 결합이 되고 C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빛을 받아서 시스루, 여기가 시스루 있죠. 시스가 트랜스로 바뀌었지.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테이블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빛을 받아서 리액턴트가 흥분을 했어요. excited state로 갖고 이 녀석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들이에요. 이런 걸 포토케미칼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포토피지컬 프로세스는 뭔가 봅시다. 여기 뭐 장황하게 잔뜩 있는데 이 박스 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 메이저 프로세스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업소옵션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 먼저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별 표시한 거는 여전히 excited state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S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T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S는 singlet state를 얘기하고 T는 triplet state를 얘기해요. 그리고 M은 뭐 제3의 화학종, 제3의 화학종을 얘기해.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singlet state라는 거는 어떤 화학종이 갖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네 가지 양자수 가지고 표현하지요. 이 네 가지 퀀텀 넘버가 모두 다 동일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하나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여기 스핀 업 다운으로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자는 퀀텀 넘버 세 개는 똑같은데 마지막 퀀텀 넘버인 스핀 퀀텀 넘버가 얘는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이 녀석이 이런 걸 갖다가 싱글릿이라고 불러요. 스핀 업 다운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빛을 받아서 excited 스테이트로 간다라는 건 전자 하나가 더 높은 에너지,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올라갈 때 원래 갖고 있던 스핀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스핀 다운인데 스핀 다운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스핀 업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는 업 다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걸 싱글릿, 요거를 트리플릿이라고 불러요. 싱글릿 excited state고 요건 트리플릿 excited state예요.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S 스타로 표현한 게 이거고 요게 T 스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빛을 받아서 싱글릿이 excited state로 바뀌었죠. 요 H new라는 포톤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들떴어요.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라는 거는 이 들뜬 놈이 다시 그 여분의 에너지, 받아들인 그 여분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는 거. 요게 플로레센스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포스포레센스라는 게 있는데, 포스포레센스는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싱글릿으로 가는 거는 요거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출발 지점이 싱글릿이 아니고 excited triplet state예요. 트리플릿 스테이트에서 싱글릿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는 거, 요걸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요거 형광, 요거는 인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는 건 excited singlet state가 excited triplet state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스핀 스테이트가 바뀌어야 되겠죠. 스핀이 업에서 다운 또는 다운에서 업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인터널 컨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들떠 있는 놈이 바닥 상태로 다시 내려가는데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갔어. 그럼 그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거야? 히스로 소진돼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프로세스들이고, 이것들 외에 이제 기타 잡것들. 잡것들은 그냥 얼추 대충 봅시다. excited state absorption.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미 흥분되어 있는데 빛을 광자가 와서 또 부닥쳤어. 그랬더니 아주 많이, 별 두 개, 아주 많이 흥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상태에서 위에 있는 excited state 말고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excited state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자가. 트리플릿도 마찬가지예요. 별 두 개짜리 트리플릿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excited state absorption. 이미 흥분됐는데 더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stimulated emission이라는 거는 얘가 흥분돼 있는데 여기에 또 광자가 와서 부닥쳤어요. 그랬더니 빛이 들어간 광자의 두 배만큼 나와. 그러니까 애초에 갖고 있던 여분의 에너지도 지금 받아들인 그 에너지하고 합쳐갖고 그냥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stimulated emission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레이저라는 거 우리가 화공 재료 시간에도 좀 공부했는데, 레이저도 결국은 저렇게 자극을 받아서 광자들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면서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거였었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collision induced emission이라는 거는 제3의 화학종이 이제 관여하는 거예요. 들뜬 놈이 제3의 화학종과 부닥쳐가지고 충돌을 하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 이게 collision induced emission이고, 그 다음에 collisional deactivation. 그래갖고 또 흥분된 놈이 제3의 화학종하고 부닥쳐갖고 둘 다 들뜨지 않은 상태의 화학종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여분의 에너지는 the thermal decay, 히스로 방출됐다는 거죠. 트리플릿 스테이트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냐? Electronic Energy Transfer라는 이거는 자, 여기 들뜬 싱글렛하고 멀쩡한 싱글렛,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싱글렛이 있는데 여분의 전자가 여분의 에너지가 왼쪽에 있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놈한테 갔죠. 그래서 얘가 들떴어. 그래서 그 뭐야? 에너지가 옆으로 트랜스퍼 됐지. 예, 이런 걸 갖다가 일렉트로닉 에너지 트랜스퍼. 요거를 싱글릿 간에 일어났다 그러고 얘는 트리플릿 간에 일어났죠. 그다음에 또 뭐냐? 엑사이머 포메이션. 요 엑사이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 들뜬 놈하고 멀쩡한 놈이 있는데 두 개가 다이모비스무리하게 어떤 인터랙션을 하면서 두 개가 같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엑사이머 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에너지 풀링. 들뜬 놈이 하나가 왕창 들뜨고 얘는 멀쩡해지는 거.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주요한 도미넌트한 프로세스들은 이 박스 친 애들이야.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이 용어들에 대해서.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13장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기초적인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슬라이드 몇 개에 걸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본론으로 갑시다. 일단 빛의 화학종이 들뜨게 되면 어떠한 방식을 택하던 간에 그 에너지가, 그 여분의 에너지가 다시 이제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 해소되는 방식은 빛을 내면서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radiative decay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어떤 뭐 분자가 화학종이 빛을 방출하면서 이미 들뜬 상태가 돼서 빛을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됐는데 바닥 상태로 내려갈 때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가는 거, 이걸 radiative decay라고 부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플로레센스하고 포스포레센스,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있겠죠. 그 다음에 빛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바닥 상태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때 그 에너지는 결국은 힛으로 방출되는 건데 그 힛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 내가 빛을 받아서 흥분했었어. 그랬다가 이 흥분된 에너지가 내 구조 자체가 더 심하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로 소모되든지 아니면 로테이셔널 에너지로 소모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솔벤트 몰레큘들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소모되든지 이런 식으로 빛이 아닌 방식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걸 non radiative decay라고 불러요. 앞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radiative decay의 대표적인 예가 플로레센스하고 포스포레센스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형광, 인광,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형광은 지금도 형광펜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볼펜과는 달리 형광펜을 이렇게 쓰고 나면 느낌이 뭔가 이 빛이 발산되고 있는, 발광되고 있는 그 느낌을 좀 받죠. 그지? 근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광등을 딱 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죠? 분명히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형광등을 딱 끄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요게 형광이에요. 그 다음에 인광이라는 건 시계 같은 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야광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게 여기 뭐 점점이 박혀 있는 시계들이 있죠. 내 시계도 박혀 있어. 그래서 불 끄고 어두운 데서 보면은 지금도 보이는 시침하고 분침에 이렇게 야광이 칠해져 있어요. 내 시계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여.
여러분들 안 보이죠? 난 보여. 이렇게 보면. 예. 요게 이제 인광인데 형광등을 끄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보여요.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딧불이라는 곤충이 빛을 내잖아요. 걔는 밤새도록 빛을 내지. 낮에 빛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빛을 내요.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그림처럼 일단 특징을 보면 형광은 excited state로 올라갔다가 빛을 내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니까 에너지가 일단 줄어들 거예요. 그 에너지가 포스포레센스는 형광은 급격하게 빨리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빨리. 그래서 시간 스케일로 보면 내노세크 10의 마이너스 9승초에서 밀리세크 이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밀리세크야. 따라서 형광 느낌이 난다 그래서 형광등을 바로 딱 끄면 이 빛을 끄면 순식간에 얘는 다 빛을 더 이상 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포스포레센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분자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에 비하면 훨씬 오랫동안 빛을 내요. 수분 심지어 수시간에 이르기까지 반딧불이처럼 수시간에 이르기까지 빛을 내기도 해요. 이게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냐 하면 둘 다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에요. 자발적으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서 지들이 자발적으로 빛을 내. 자발적이라는 거는 연력학적으로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엔트로피가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되는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이게 이제 플로레센스를 설명하는 건데 그 어떠한 여기에 보면 포물선 비스무리하게 생긴, 근데 포물선은 아니지, 이쪽에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으니까. 요게 지금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요게 그 위에 있는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이고, 더 위에 또 뭐 또 다른 에너지 레벨이 있겠지. 근데 그건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에너지 레벨에 또 이게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여기에 또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 중에 제일 낮은 게 이거고 이거에 비해서 얘가 낮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레벨 여기 또 계속 있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 중에 제일 낮은 게 이거죠. 그지? 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 각각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또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이 여기에 또 쫙 여기도 쫙 있고 여기도 쫙 있어요. 근데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은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에 비하면 훨씬 에너지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안 그린 거야. 보이지도 않아 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들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빛을 받으면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요 포물선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업섭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빛이 충분히 공급돼서 좀 높은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빨리 흥분해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늦춰져요. 그래서 힛에 의해서 그 서멀 디케이 하면서 excited state의 제일 낮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빛을 발하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요 상태에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플로레센스다라는 말이에요. excited state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플로레센스예요. 반면에 포스포레센스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차이를 보면 똑같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고 첫 번째 들뜬 상태 있고 이것도 첫 번째 들뜬 상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파란색 포물선이 하나 더 있어. 이 파란색 포물선은 뭐냐면 들뜬 전자가 트리플리 스테이트에 있을 때 스핀이 바뀌어가지고 트리플리 스테이트에 있을 때 걔네들이 갖는 에너지 들뜬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들뜬 에너지 레벨에도 또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빛이 쪼여지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일단 올라가. 얼로? 싱글리 스테이트로 요 빨간 포물선의 어떤 바이브레이셔널 레벨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서멀 디케이에서 내려가다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 어딘가 내려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요 트리플릿 스테이트 여기 스타 표시를 해야 돼. 맞았어요. 스타가. excited triplet state로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싱글릿에서 트리플릿에서 예를 들면 스핀 다운에서 업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 요 파란색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를 따라서 또 서멀 디케이를 하다가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요게 이제 빛을 내면서 떨어져요. 트리플릿에서 싱글릿으로 떨어지는 거지. 예. 트리플릿에서 싱글릿으로. 요게 포스포레센스예요. 그런데 이 포스포레센스는 왜 이거보다 느리냐 이거예요. 여기서 1로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1로 떨어지는 게 왜 느리냐 이 말이야. 왜 느리냐 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애초에 하나는 스핀업, 하나는 스핀 다운으로 있었다고 칩시다. 스핀 다운으로 있는 전자가 올라갔어요. 서멀 디케이에서 내려가다가 인터 시스템 크로싱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스핀 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쪽에 원래 스핀 업인 전자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스핀 업인 게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스핀 업인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두 전자는 네 개의 퀀텀 넘버가 다 똑같게 되죠. 따라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얘가 1로 떨어지려면 스피드 스테이트가 또 바뀌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이게 포스포레센스와 플로레센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오늘 강의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세요. 이 앞부분은 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챕터에 관한 간단한 용어 요약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내가 포토 케미칼 프로세스하고 포토 피지컬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얘들을 테이블로 보여줬죠. 얘네들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와 세컨더리 프로세스로. 프라이머리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아서 흥분한 놈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거. 흥분한 바로 그 놈이 일을 저지르는 걸 프라이머리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시스로 있던 체인이 기다란 어떠한 컴파운드가 흥분했다가 트랜스로 이렇게 바뀌었었지. 그죠? 얘는 빛을 받은 시스가 프로덕트로 갔잖아. 그래서 빛을 받은 리액턴트가 빛에 의해서 공급된 어떤 여분의 에너지 때문에 프로덕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의 예예요. 플로레센스는 프라이머리 포토 피지컬 프로세스의 예지. 빛을 받아서 흥분한 화학종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면서 빛을 내놨잖아.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죠. 반면에 세컨더리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하면 빛을 받아서 흥분한 녀석이 직접 뭔일을 내는 게 아니고 흥분한 녀석이 하여간 중간체를 만들고 이 중간체가 사고를 치는 중간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단 빛을 받은 녀석은 직접적인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일단 중간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중간체가 다른 일을 벌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쿠션이지. 이런 거를 쿠션보다는 가락이네, 가락. 우리 또 당구 안 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를 보여줄게요. 예를. 아까 테이블에 있는 예 중에 오존이 빛을 받으면 산소 3개가 결합되어 있던 오존이 산소 2개가 붙어있는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된다 그랬죠. 이때 만들어진 얘네들이 이제 중간체인데 이 중에 특히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그 자체가 레디칼이잖아요. 중성이면서 에너제틱한 화학종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 원자는 주변의 다른 놈들과 충돌하면 다른 놈들을 산화시키겠죠. 그래서 이 중간체인 얘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세컨더리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분류 얘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소개할 개념이 퀀텀 일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라는 건데, 그 정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빛을 받아서 어떤 화학정이 들떴어요. 흥분했어 지금. 그러면 이 여분의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이 들떠있는 상태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이 여분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빛을 내면서 해소하든지, 그죠? radiative decay를 하든지, 또는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 디케이 하든지, 또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든지, 크게 분류해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방식들에 의해서 이 excited state에 있는 화학정은 deactivation 될 거예요. 얼마나 빨리 deactivation 될 것이냐 하는 게 뭘 결정하냐 하면 지금 이 photochemical reaction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yield를 결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primary quantum yield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요. 빛을 쪼여줬어. 예를 들면 빛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화학 반응, photochemical reaction에 관한 퀀텀 yield다라고 하면 화학정이 흡수한 광자의 전체 개수분의 photochemical reaction이 일어난 분자의 전체 개수,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100개의 광자를 내가 던져줬더니 그 광자가 화학 정도라고 부닥쳐서 프로덕트까지 간 놈이 몇 개냐 이 말이야. 따라서 100개가 부닥쳐가지고 뭐 10개만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 이 포토케미컬 리액션에 관한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는 0.1이 되겠죠. 100개 중에 10개만 일어났으니까. 또는 광자를 100개를 던져줬더니 화학정들이 이제 100개가 부닥쳤는데 걔네들 중에 플로레센스를 내놓는 게 뭐 5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플로레센스에 관한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는 50%예요. 0.5.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해당 이벤트가 일어난 개수, 이벤트의 개수 나누기 그 화학정들이 흡수한 광자의 개수, 이 비율이에요. 이 비율. 이게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고, 분모 분자를 타임 인터벌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나눠지게 되면 분자하고 분모가 각각 속도로 바뀌겠지. 밑에 거는 빛을 흡수하는, 광자를 흡수하는 속도가 될 거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앞으로.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어떤 포토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속도, 그게 될 거예요. 그렇지? 속도 V라고 표시합시다 앞으로. N은 개수야. A 이건 absorption, 광자가 흡수된 광자 개수, 이건 이벤트의 개수. 지금 설명한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봅시다. 어떤 사람이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떠한 물질에다가 빛을 490나노미터짜리 빛을 쪼여줬어. 근데 요 빛의 세기는 파워가 100와트였어요. 100와트. 100와트짜리. 여기서 와트라는 거는 다른 단위로 표현하면 유닛 컨버전을 줄로 하면 뭐가 되죠? 줄 퍼 세크죠. 1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냐 이 말이에요. 줄 퍼 세크예요, 와트는. 그 다음에 이만큼의 파워를 2700초 동안 쪼여줬대. 그랬더니 빛을 받은 그 화학정들이 흡수한 빛의 비율이 60%래. 그러니까 우리가 준 에너지의 60%만 실제로 흡수했고 나머지 40%는 걔네들이 흡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빛을 흡수한 분자가 0.343몰이 쪼개졌대요. 디컴포지션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어떤 화학정이 쪼개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포토 디컴포지션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실험에서의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를 계산해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거 갖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벤트의 개수는 이게 n 디컴포지션이야. 디컴포지션이 일어난 개수는 몇 개?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0.344몰. 그렇죠? 요거는 0.344몰. 그러니까 0.34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만큼 디컴포지션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포톤. 실제로 이 화학종들이 흡수한 포톤의 개수. 그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 파워도 나와 있고 파장도 나와 있고 뭐 시간도 나와 있고 뭐 정보가 좀 많아요.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의 크기는 파워에다가 시간 곱하면 단위가 뭐예요? 줄이죠, 줄. 그러니까 PT 곱하면 이게 쪼여준 빛의 에너지죠. 그죠? 100W짜리 빛을 2700초 동안 쪼여줬다 그러면 100줄 per 세크 곱하기 2700초니까 얼마냐? 27만 줄. 그죠? 270kJ의 에너지를 쪼여준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쪼여주긴 했지만 걔네들이 다 흡수된 건 아니잖아. 60%만 흡수됐다며. 따라서 거기다 흡수된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흡수된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게 FPT, 요게 흡수된 에너지예요. 화학종들에 의해서 흡수된 에너지. 그리고 아까 요 오른쪽 칠판에다 적었던 것처럼 이건 지금 말로 다 설명했고요. 아까 칠판에다 적었던 것처럼 포톤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잖아. 포톤 하나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예요. 이 h는 플랭크 콘스탄트고 c는 빛의 속도, 람다가 웨이브랭스, 포톤 빛의 웨이브랭스죠. 따라서 포톤 하나의 에너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흡수된 포톤의 개수를 곱하면 이 크기가 바로 화학종들이 흡수한 빛의 에너지겠지. 그렇죠? 흡수된 개수 곱하기 포톤 하나의 에너지.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이거하고 같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얘를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 대입해 놨어요. 이게 플랭크 콘스탄트예요. 시험 볼 때 이 숫자는 알려줄 거야. 참고로 이번 학기에 깜지는 폐지됐어요. 이따 수업 끝나고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필요하면 내가 알려줄 거예요. 단위는 줄 세크야. 줄 퍼 세크가 아니고 줄 세크예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는 그거고, 그 다음에 프랙션 흡수된 빛의 비율, 파워고 시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게 뭐지? 파장. 그죠? 490 나노미터. 계산하면 대충 4 곱하기 10의 23승 정도예요. 따라서 앞에서 구한 요 디컴포지션의 이벤트 수 나누기 요값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몰이니까 몰로 되어 있으니까 개수로 바꿔야 돼서 요 아보가드로 수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0.52 정도가 나오죠. 대충 프라이머리 퀀텀 일드가 52%다라는 말이에요. 52%. 지금 얘기한 이 계산은 사실 이제 이 계산의 바탕에는 어떠한 가정이 들어있냐 하면 포톤 하나가 분자 하나를 디컴포지션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타당한 가정이에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입자 세 개가 동시에 부닥치는 일은 잘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화학종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 입자 하나가 광자 하나를 흡수하게 되지, 이 하나가 동시에 두 개를 흡수하는 일은 사실 잘 안 일어나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빛을 쪼여줬을 때 그 화학정이 뭐 플로레센스나 다른 거는 안 일으키고 그냥 디컴포지션만 일어났네. 근데 안 일어나는지 어쩌는지 몰라 사실은. 효율이 52%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포토 리액션에 의해서 그 화학정이 뽀개진 비율이 52%밖에 안 돼. 그렇죠? 들뜬 놈이 100개라면 100개 중에 52%만 들떠있는 화학정 중에 52%만 디컴포지션을 한 거고 나머지 48%는 들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서멀 디케이해서 뭐 인터널 컨버전을 해서 갔든 아니면 뭐 포스포레센스를 했든 플로레센스를 했든 디컴포지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들뜬 상태에 있는 분자 화학종은 얘가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뭐 빛을 발하든 빛을 발하지 않든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그냥 화학 반응 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화학 반응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그 여분의 에너지를 해소할 수도 있지요. 둘 다 가능해요. 이 앞에 거는 포토 피지컬 프로세스고 뒤에 게 이제 포토 케미컬 프로세스에 해당되는데 둘 다 가능해. 따라서 우리가 들떠 있는 화학종의 전체 개수를 안다고 칩시다. 빛을 쪼여줬더니 100개가 들떴어. 그러면 100개 중에 아까 얘처럼 52개는 디컴포지션을 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나머지 48개 중에 한 20개는 뭐 플로레센스를 하고 17개는 뭐 했다고 할까? 그 빛을 발하지 않고 서멀 디케이 하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 했다고 할까? 또 포스포레센스 또 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놈들이 디액티베이션 될 수 있겠죠. 에너지를 다시 잃어버리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빛을 발하는 프로세스건 빛을 발하지 않는 프로세스건 또는 화학 반응이건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분됐던 애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갈 텐데 우리가 흥분한 화학종들의 전체 개수를 알면 이 숫자는 여기에서 이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프로세스들 각각 요 숫자의 합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레디에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한 놈들의 숫자 더하기 난 레디에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한 놈들 더하기 포토케미컬 리액션을 통한 놈들 이 모든 프로세스를 거친 애들을 다 합치면 전체 흥분되어 있던 애들의 개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성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서 퀀텀 일들을 계산 또는 뭐 얻을 수 있다면 그 퀀텀 일들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에요. 그거는 1. 그죠? 광자, 어떤 화학정에 의해서 흡수된 광자의 개수가 100개면 이 100개가 들뜬 화학정 100개를 만들어냈을 거야. 따라서 이 들뜬 화학정 100개가 거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4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4가지 프로세스의 퀀텀 일드의 합, 첫 번째 퀀텀 일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퀀텀 일드의 다 합은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퀀텀 일드의 합은 1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플로레센스하고 인터널 컨버전, 뭐 포스포레센스, 그다음에 이건 뭐야? 리액션, 포토케미컬 리액션 이 4가지가 가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퀀텀 일드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들뜬 화학정이 거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의 종류가 달랑이 4개 있었다면 4개의 퀀텀 일드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야. 만약에 들뜬 화학정이 거칠 수 있는 이벤트의 종류가 리액션은 없었어. 이 3가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3가지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퀀텀 일들을 다 합한 값이 바로 1이 돼야 되죠. 그렇지? 네. 질문. 시간이
많이 남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을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본론이야. 지금까지 워밍업이었어. 이제 본론이야. 자, 두 가지 케이스를 할 거예요. 비슷한 거를 두 번 할 건데, 먼저 화학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이게 없다라는 거야. 화학 반응은 없어. 포토케미컬 리액션 없이 들뜬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빛을 흡수하면 이제 들뜨게 되겠죠. 어떤 싱글릿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놈이 빛을 흡수해서 싱글릿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됐어요. 여기에 H뉴는 포톤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뉴 I, 아래 첨자 I는 인시던트 라이트, 입사광의 인시던트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 I가 이니셜이 아니야. 입사광의 프리퀀시야. 그래서 하여간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광자가 꽝 부닥쳐갖고 들떴다 이 말이야. 그 속도는 아까 얘기한 퀀텀 일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광자가 흡수되는 속도, 이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플로레센스가 가능하겠지. 플로레센스 들떴어. 일단 이 들뜬 놈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면서 빛을 내놓는 거지. 플로레센스에 의해서 빛을 내지요. 그래서 요 F는 파이널에서 F가 온 게 아니고 플로레센트 라이트의 프리퀀시,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입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냥 단순한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죠.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인터널 컨버전도 또 가능하겠지. 요 들뜬 놈이 서멀 디케이 하면서 그 싱글릿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바뀌는 거, 이것도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고, 각각의 속도 상수를 지금 달리 다 심벌을 줬어요. 내가 여기 들뜬 놈의 농도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터 시스템 크로싱도 가능하겠죠. 싱글릿 스테이트에서 트리플릿 스테이트로 이렇게 바뀌면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포토케미컬 리액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없다라고 가정했잖아, 위에서. 그죠? 포토케미컬 리액션은 없다라고 가정하면 빛을 흡수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프로세스는 들뜬 상태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들뜬 상태가 이제 사라지는 프로세스예요. 이건 내가 설명을 했고, 자, S 스타가 만들어지는 속도 이렇게 되고, S 스타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 세 가지 속도의 합이죠. 세 가지 속도의 합이고, S 스타를 가로로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식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요거 생각해 봅시다. 들뜬 상태에 있는 화학정이 사라지는 속도는 얘네들을 다 그냥 퉁쳐갖고 우리가 K라고 만약에 본다면 어떠한 속도 상수 곱하기 요 리액턴트의 농도에 해당되는 들뜬 상태의 농도,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렇죠? 이거 퍼스트 오더 레이트 로네요. 그렇죠? 이거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퍼스트 오더 리액션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티드 레이트 로를 다 구했었죠. 기억나죠? 인테그레이티드 레이트 로를 다 구했었어. 만약에 빛을 꺼주게 되면 아마 이 S 스타는 점점점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S 스타 들뜬 상태에 있는 이 화학정의 농도는 빛을 꺼주게 되면 줄어들게 될 거야. 어떻게 줄어드냐 하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나 아니지? 난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익스포넨셜 펑션을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레이트 로를 적분해 가지고 했었죠. 그렇지? 기억나죠? 네. dt분의 d
시간에 따라서 이 농도가 줄어드는 거는 지금 이거를 통째로 만약에 K라고 보면 이거를 통째로 K라고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얘 1로 보내고 DT 1로 보내갖고 여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하고 이거 0부터 t까지 이거 s 스타 0부터 s 스타까지 적분하고, 그렇지? 이렇게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펑션이 나오지.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이 적분하고 나면 사실은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거 전체 이걸 k라고 봤을 때 kt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요 t가 k분의 1일 때, t가 k분의 1인 거, 이걸 우리가 그때 타우라고 불렀었잖아, 타우. 그리고 이걸 타임 콘스탄트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요? 1차 반응의 경우에 t가 k분의 1인 그 값일 때 t의 k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1이 되잖아, 1. 그렇죠? 따라서 초기 농도가 익스포넨셜 분의 1만큼 줄어들 때,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2.718이니까 2.718분의 1만큼 이 농도가 줄어들었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타우라고 부르고 이거를 타임 콘스탄트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지? 어찌됐건 타임 콘스탄트는 이 속도 상수분의 1이야, 1차 반응에서. 그래서 여기를 타임 콘스탄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타임 콘스탄트라고 표현하면 타우, 여기서 있는 타임 콘스탄트 타우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퉁쳐갖고 K라고 놓은 거니까 얘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네. First order reaction의 integrated rate law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녀석을 타임 콘스탄트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또 lifetime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지금 이 photochemical reaction에서 이 excited species, 그러니까 excited state에 있는 화학종들이 excited state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그 lifetime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걸 그 lifetime이라고 부르면 타우는 이 속도 상수의 합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빛을 끄면 요 농도, 들뜬 상태에 있는 놈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플로레센스는 빨리 줄어들 거고, 포스포레센스는 천천히 줄어들 거고, 뭐 하여간 줄어들 거예요. 들뜬 상태에 있는 놈들이. 그런데 우리가 플로레센스 실험을 할 때, 빛을 쪼여줘서 어떤 포토케미스트리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는 그 샘플의 농도는 좀 묽어요. 진하지 않아. 묽고, 그 다음에 쪼여주는 빛은 비교적 가능하면 인텐시티가 높은 빛을 지속적으로 쪼여주게 돼요. 뭐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펄스드 레이저를 뭐 쪼여주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컨티뉴어스, 그리고 센 빛을 쪼여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빛을 맞으니까 흥분된 상태에 있는 S스타는 자꾸 만들어질 거고, 또 만들어진 S스타는 또 자꾸 사라질 거예요. 플로레센스에 의해서 사라지고, 포스포레센스에 의해서 사라지고, 또 뭐야, 여기 인터널 컨버전에 의해서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사라질 거야. 따라서 S스타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와 사라지는 프로세스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게 뭐야?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은 이 경우에 이게 되겠지. 시간에 따라서 S스타의 농도 변화는 0일 거야. 근데 S스타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요거고, 광자가 흡수되는 속도. 그 다음에 사라지는 속도는 플로레센스와 인터널 컨버전, 인터시스템 크로싱, 얘네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S 스타를 가로로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S 스타가 만들어지는 거에서 나온 거고 이건 S 스타가 사라지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자가 흡수되는 속도 얘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제 퀀텀 일들을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면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들은 빛이 광자가 흡수되는 속도분의 플로레센스의 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제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다 왜 제로를 붙였는지. 아까 라이프타임 타우에도 타우 제로라고 돼 있었죠. 그거 의미가 뭘 내가 얘기하려고 그렇게 표시하는 건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냥 그 라이프타임이고 이건 그냥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의 속도는 플로레센스의 속도 상수에다가 요 액티베이티드 스피시스 요 녀석, 들뜬 상태에 있는 요 녀석의 농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요거. 또 가야 되나?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한참 가네.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하고, 요거 지워지고, 식이 이렇게 되네. 그렇지? 식이 이렇게 돼요. 다 무슨 속도 상수들 가지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라이프타임을 이렇게 표현했었어. 라이프타임을. 여기에다가 KF를 곱했다가 나눴다가 합시다. 이거 상관없지. 곱했다 나눴다 해도.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여기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로레센스의 속도 상수.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지, 식이. 그지? 요 타우라는 건 이거야. 라이프타임.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에 있는 화학종들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느냐 이 말이야. 그지? 그 시간은 이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가 크면 클수록 얘도 커져. 그리고 얘는 속도 상수예요. 그지? 만약에 요거 두 개를 알아. 요거 두 개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것 중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나머지 하나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여준 게 화학 반응이 없을 때 플로레센스하고 인터널 컨버전, 그 다음에 인터 시스템 크로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화학종에서 빛을 쬐어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화학 반응 속도론적인 측면에서 표현해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반응이 있다. 화학 반응이 없다고 했었지. 지금 이 예에서는 만약에 화학 반응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여기에서 또 가야 되네. 여기서 포토케미컬 리액션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죠? S 스타가 하는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속도 법칙을 여기다 적고선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 텀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위 퀸처라고 하는 화학종을 넣었어요. 이 퀸처라는 건 뭐냐 하면 퀸칭을 일으키는 화학종. 퀸칭은 뭐냐? 라이프타임을 확 줄여주는 일이에요. 어떤 포토케미컬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들뜬 상태에 있는 화학종이 꽤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화학종들을 확 없어질 수 있는, 걔네들의 농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라이프타임을 훅 줄여줄 수 있는 화학종을 넣어주게 되면
소위 퀸칭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그 퀸처를 내가 Q라고 표현할게요. 퀸처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에 있는 화학적이 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들뜬 상태에 있던 화학적이 사라지는 루트는 우리가 생각한 예에서는 세 가지만 있었지. 플로레센스, 인터널 컨버전, 인터시스템 크로싱. 이 세 가지만 있었는데 이 퀸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녀석이 퀸처한테 에너지를 줘서 이제 서멀 디케이 하면서 에너지가 해소된 거예요. 들뜬 상태에 있던 에너지가 해소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excited state에 있던 놈이 ground state로 내려갈 수 있겠죠. 물론 퀸처가 들뜬 상태에 있는 놈을 ground state로 내려보내는 방법은 여기 적은 이 화학 반응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로,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들뜬 놈이 ground state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QSSA 적용해 봅시다. 아까하고 똑같죠? 다만 마지막에 excited state에 있는 S 스타가 사라지는 경로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렇지? 아까 여기까지 했잖아. 지금은 여기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 스타로 묶어내면 얘네들의 합이 0이라는 게 QSSA니까 steady state에서는 이게 0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가 오늘따라 졸린가 봐 내 목소리가 퀸처가 있는 상태에서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는 이렇게 되겠지. 식이 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분모 요 녀석은 여기 있죠. 요거 I가 요거니까 이걸 갖다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의 속도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갖다 집어넣은 거고 약분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됐죠. 아까하고 똑같아. 퀸처가 없는 경우는 요 텀이 없었지. 지금은 퀸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텀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렇지? 퀸처 때문에 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지금 아까 내가 여기에 phi f 한 다음에 제로 이렇게 돼 있었지. 그 제로라는 심벌은 타우도 마찬가지고 퀸처가 없는 경우를 제로라는 심벌을 넣은 거고 퀸처가 있는 경우 그 제로 심벌을 떼버린 거예요. 아래 첨자를. 퀸처 있느냐 없느냐 갖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기호를 준 것뿐이야. 자, 그러면 재미삼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퀸처가 있을 때의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와 퀸처가 없을 때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를 서로 비율로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게 퀸처가 없을 때 퀀텀 일드죠. 퀸처가 없을 때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분모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퀸처가 있을 때의 퀀텀 일드를 뒤집어서 적은 거예요. 곱하기로 쓰기 위해서 뒤집어서 적었고 요거 약분되고 식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텀하고 여기 있는 세 개의 텀이 똑같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쓰면 1 더하기 이 녀석 곱하기 퀸처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야 이거. 슬라이드 한 장 더 있구나. 앞에서 퀸처가 없을 때 라이프 타임이 이렇게 됐었잖아. 그렇죠? 퀸처가 없을 때. 따라서 요 식을 다시 쓰면 퀸처가 없을 때 라이프 타임에다가 요 KQ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식이 바로 포토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스턴볼머 이퀘이션이에요. 스턴볼머 이퀘이션. 이게 뭐 중요하냐? 이 식의 의미는 이거지. 퀸처 농도, 수평축을 퀸처 농도로 하고 수직축을 요 퀀텀 일드의 비율로 해가지고 플러스를 하게 되면 y절편이 1이고 y절편이 1이 나와야 되고 그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곱을. 그렇죠? 이 곱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스턴볼머 이퀘이션인데 게다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플로레센스라는 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빛을 내놓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나오는 빛의 세기는 어떨수록 셀까요?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가 높을수록 셀 거 아니야. 그죠?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광자를 흡수해서 플로레센스에 소모되는,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를 통해서 들뜬 놈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비율이 높다라는 말이지. 따라서 플로레센스의 퀀텀 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플로레센트 라이트의 세기도 세지게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이 좌변의 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로레센트 라이트의 인텐시티의 비율로 퀘처가 없을 때 플로레센트 라이트의 인텐시티 나누기 퀘처가 있을 때 플로레센트 라이트의 인텐시티. 단순히 이 인텐시티만 측정을 하면 퀘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요 퀘처의 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라이프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프타임도 이 퀀텀 일드에 비례하게 되겠죠. 퀀텀 일드에 플로레센스 퀀텀 일드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 라이프타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라이프타임으로. 타우 제로는 퀘처가 없을 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놈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요거는 퀘처가 있을 때 그건데,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스턴 볼머 이퀘이션이지. 이 세 개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요식을 좌변을 타우 제로로 나눠 봅시다. 좌우를 타우 제로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퀘처의 농도에 따라서 타우분의 1을 측정을 해서 플러스를 하면 절편하고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턴 볼머 이퀘이션이 또 이 키네틱스에서는 포토케미스트리 키네틱스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책에 보면 요 내용 뒤에 사실 2페이지가 더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뺐어요. 거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내가 강의하면서 퀘처를 넣었는데 퀘처가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퀘처가 들뜬 놈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경로가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뭐 콜리저널 디액티베이션이니 무슨 뭐 레저넌스 에너지 트랜스포니 뭐 이런 다른 경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뭐 그거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포토케미스트리가 돌아가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래. 오케이? 작년까지는 이 사실 포토케미스트리 쪽은 내가 강의 안 했었거든. 근데 올해 그냥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